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태민 경제TV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서학개미뿐만 아니라 동학개미도 관심을 둬야 할 나스닥 유망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걸람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회사가 우리나라 처음으로 미국의 사모펀드의 낙점을 받아서 미국의 스펙에 합병을 해서 나스닥에 상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나스닥 캡티비전으로 티커명은 CAPT입니다. 상장이 됐는데 이 회사에 대해서 자, 성장 유망주라서 제가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회사가 만드는 제품이 지글라스라고 하는데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회사 홈페이지를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이거군요. 유리 사이에 LED를 실장을 해서 이 LED가 전선 없이 연결이 돼서 반도체 회로처럼 눈에 보이지 않게 연결이 돼서 투명함을 100% 유지하면서도 영상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신소재였군요. 세계 최초고 지금 유일하다. 자, 이게 어디에 쓰이는지 한번 레퍼런스를 볼까요? 국내에도 엄청 많군요. 지금 한 400개, 국내에 한 400개 사이트가 설치되어 있다는데, 서울도 있고요. 많네요. 그래서, 카타르에 설치된, 병원에 설치된 사례를 볼까요? 이런 거군요. 이렇게 보니까 병원의 유리의 투명함이 유지되면서도 이런 영상이 구현하는 이런 제품이군요. 그러면 이게 국내에서 설치된 사례를 보다 좀 자세히 한번 볼까요? 자, 국내에 설치된 사례, 활용 사례들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자,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노희섭 교주라고 해서 거리에서 오페라를 공연하는 분인데 이대 정문 앞에 이 어반 앨리스란 건물에 스마트 글라스 지글라스 설치되어 있는데요. 보시겠지만 이렇게 투명함이 다 유지가 되면서도 영상이 구현되는, 그래서 이렇게 반응이 엄청 좋았습니다. 그 옛날 좀 오드리 헵번 나오는 영화를 배경으로 이렇게 구현이 가능하군요. 또 다른 사례를 한번 볼까요? 네, 그 외에 좀 공연도 가능합니다. 이러니까 공연의 배경이 되는군요. 무대가 훨씬 살죠. 역시 투명함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도 있고요. 또 좀 공익 광고 형태, 공익을 볼게요. 이렇게 조수미 씨가 지난 몇 년 전에 서울 공연할 때, 다시는 이거는 광고가 허용되는 지역만 가능한데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역시 실내에 있는 데 붙이더라도 전혀 지장이 없는, 이렇게 활용되는군요. 건물의 투명성이 100% 유지되면서도 저런 식으로 활용이 되는군요. 자, 그러면요, 이런 걸 우리가 미디어 파사드, 건물에서 영상이 나온 걸 미디어 파사드라고 하는데 좀 한번 자세히 볼까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높은 두바이에 있는 버즈 칼리파를 예를 볼게요. 그 건물에 미디어 파사드를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나온 미디어 파사드라고 미디어 그럽니다. 파사드는 어디에 있을까요? 당연히 부르주 칼리파입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2020년 12월 30일 영상입니다. 자, 여기서 우선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쭉쭉 줄이 나오죠. 자, 이런 거는 건물에 지글라스를 설치했으면 이 정도 규모면요, 월드컵 중계도 가능했을 겁니다. 근데 이건 지금 건물 바깥에 한 2, 3m 간격으로 짝대기를 설치해서 거기다 LED 등을 건물 바깥에 꽂아놨죠. 좀 원시적이죠. 설치했기 때문에 해상도가 요것밖에 안 나옵니다. 왜? 도트 숫자가 적으니까 이게 안 나오죠. 만약에 여기에 지글라스를 한 60cm 간격으로만 설치를 했었어도, 그 유리를 설치했어도 이 정도면 영화도 나왔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보겠습니다. BTS 멤버 B의 생일을 축하하는 초대형 미디어 쇼가 무려 3분 동안 펼쳐졌습니다. 놀랄만한 일입니다. 아랍의 왕이 아닌 한국 연예인 김태형의 얼굴이 건물 전면에 등장합니다. 이것은 BTS 팬 아미의 힘입니다.
그 아미들이 연합해서 그 율법의 나라 이슬람 아랍의 권위를 흔든 것입니다. 다음 영상입니다. 삼성 갤럭시 S9 플러스 출시 광고를 여기에서 처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 기아의 새 로고와 첫 전기차 EV6를 여기에서 처음 공개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당연합니다. 글로벌을 지향하는 기업일수록 블루즈 칼리파 미디어 광고의 가치의 의미는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또 하나 설명드리면요. 이게 지금 밤이라는 겁니다. 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짝대기에다가 LED 등을 꽂아서 도트가 작기 때문에 낮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낮에는 그냥 건물에 있다가 해지고 밤만 되면 이렇게 하는 밤에 나오는 광고 효과를 의미합니다. 이 광고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영상을 한번 올리는 최소 비용은 우리 돈으로 7,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요일과 시간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납니다. 하루에 한 번씩 한 달만 광고한다 해도 약 30억에서 100억대의 광고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미디어 파사드는 대체 무엇을 자, 그러면 이 미디어 파사드를 건물에 설치하는 이유, 광고는 광고되는 지역이라서 모든 건물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디어 파사드가 기본적으로 어떤 효과를 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번 볼게요. 서울스퀘어 미디어 파사드 사례입니다. 이 건물은 서울역 바로 앞에 있습니다. 시골에서 서울에 올라오는 사람은 꼭 한 번은 거치하는 관문이 서울역입니다. 이 서울역을 나서자마자 마주하는 건물, 옛날 대우 빌딩이 바로 서울스퀘어 빌딩입니다. 이 건물이 워낙 규모가 크고 웅장해서 사람들에게 위압감을 주기 때문에 건물의 파사드를 더 친근한 이미지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무작정 이쁘게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나름의 철학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더 세부적으로 말하면 창틀용 도트와 타일벽에 사용 자, 여기서 과연 이게 어떻게 설치됐냐 하는 타일벽에 내용입니다. 사용하는 도트 두 종류입니다. 좌측의 검은색이 창틀용 도트이고 자, 보시겠지만 이런 거를 창틀에 설치해서 이런 등을 LED 등을 건물 바깥에 갖다 붙인 겁니다. 참 미개하죠. 그러니까 지글라스하고 완전히 지글라스는 유리 사이에 LED를 설정해서 밀봉을 해버리기 때문에 유리의 수명과 함께 가지만 이거는 건물 바깥에 이런 걸 설치를 하니까 먼지, 비바람 하면 한 금방 고장이 납니다. 문제는 이런 걸 고장이 나면 고치려고 인부가 꼭대기부터 건물 타고 내려야 되니까 유지 관리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하지만 이걸 하는 이유는 우측이 타일벽에 사용하는 도트입니다. 이 도트들이 건물의 벽면에서 상하로 30cm, 좌우로 50cm 간격으로 자, 보시겠죠? 건물 바깥에 이런 등을 갖다 박았다 하는 겁니다. 미개하죠. 스마트 지글라스하고는 완전히 좀 차원이 다른, 이게 지금의 롯데타워도 이런 걸로 되어 있고요. 가장 큰 문제가 이 비바람 먼지도 고장나면 이게 등이 나갔다. 그러면 저 꼭대기부터 줄 타고 내려서 인부가 이걸 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장난이 아닙니다. 설치된 것입니다. 여기서 나온 빛으로 영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물론 되는 거죠. 이 간격이 더 촘촘하면은 더 섬세한 영상이 그러니까 됩니다. 이것밖에 안 되는 거죠. 여러 작가들의 작품을 이곳에서 지글라스로 이거 보여주는 했었으면요 것만으로도 월드컵 이익이겠습니다. 중계 지금 충분히 보시는 가능합니다. 영상은 평양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영상입니다. 그들이 처음 의도한 대로 시민과 소통하면서 국가적인 이벤트에 참여하는 것도 성공한 것입니다. 서울스퀘어 미디어 파사드 그 효과는 컸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유명한 건물이 더 유명해졌습니다. 주변 건물이 15%가 비어있을 때도 자, 주변 건물이 15%가 비어 있는데도 여기는 공실률이 없다. 공실률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빌딩의 가격이 결국 빌딩이 얼마나 임대 수익을 올리느냐에 달려있는데 빌딩의 가격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이 미디어 파사드 효과 때문에 주변 건물의 빈 건물이 많아도 여기는 빈개가 없다. 서울스퀘어는 비어있는 방이 거의 없습니다. 또 임대료 비싼 순서로도 서울시에서 자, 임대료도 서울에시 8번째. 임대료 1, 2, 3 이런 거 다 새 건물입니다. 다 새 건물, 유리 건물인데 대우빌딩은 오래됐는데도 임대료가 이렇게 높다. 결국은 미디어 파사드 효과를 통해서 일단 임대료가 높다. 두 번째, 공실률이 현저히 낮다.
그러면 뭐냐? 빌딩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결국 이렇게 미디어 파사드를 투자한 이유는 건물을 뭘 이쁘게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랜드마크화해서 빌딩의 가격을 올리고자 하는 투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영상과 다시 한번 좀 전에 보여드렸던 우리 영상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이거 아니라도 요걸 한번 비교해 주시죠. 자, 이게 6cm 간격으로 LED가 실장된 건데요. 이러면 한 달에 전기료 한 10만원 정도 나옵니다. 여기 보시죠. 여기는 이 정도 크기만 해도 이렇게 선명한데, 네, 여기는 몇 미터 간격 요것밖에 안 되는 거죠. 어쨌거나, 미디어 파사드는, 이런 효과가 있는 거군요. 건물의 빌딩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투자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회사가 이렇기 때문에 이런 기술을 세계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나스닥 상장할 수 있었는데 나스닥 상장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에 있는 스펙 미리 만들어진 스펙과 합병을 했는데요. 자, 나스닥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나스닥 상장도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자, 스펙과 상장은 최초다. 우리나라의 나스닥에 상장된 회사는 이 캡티비전하고 네, 그라비티 뿐입니다. 그라비티는 뭐 워낙 대단한 게임사죠. 그래서 나스닥 상장도 글로벌 셀렉트 마켓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세계적 회사죠. 그 다음이 글로벌 마켓입니다. 그라비티 글랍 아주 상장하기가 까다로워요. 그 외에 나스닥이 그 위에 4, 5도 있는데요. 캐피탈 마켓보다는 조금 쉽고 4, 5.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으면 나스닥 상장 운운하는 회사를 전부 여기서 노는 그 물이 다르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렇게 나스닥 상장하려면 어떤 일을 겪어야 되느냐? 자, 앞에 보시겠지만 글람이 나스닥 상장하기 위해서는 네, PGAOB라는 미국의 기준을 따라야 됩니다. PCAOB. 그래서 우리는 지금 유럽식으로 IFRS를 우리가 하죠. 그런데 이렇게 했으면 흑자가 기록됐을 건데 작년에 모든 부실 요소를 다 떨어라. 이런 엄격한 회계 기준을 통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캡티비전 이호준 대표는 영국의 옥스포드 캠브리지 생화학 박사인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언어가 뛰어나겠죠. 그래서 이 회계는 물론이고 법률 기준,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미국과의 스펙과의 소통 이런 걸 다 하려면 정말 웬만한 회사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나스닥에 상장됐다. 나스닥도 그냥 나스닥이 아니라 그라비티가 상장되어 있는 글로벌 마켓에 상장될 정도면 그만큼 인정을 받았다. 그러면 이걸 주도했던 제규어 파트너스는 어떤 회사길래 이 회사를 찜했는지 자, 그래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여러분 요즘 다 제규어 글로벌 파트너스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 결국 사모펀드란 거는 뭡니까? 기업의 가치를 일단 자금을 지원하고 일단은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게 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경영에 참여해서 기업의 가치를 세 번째는 기업의 가치를 올린 다음에 비싸게 팔아먹는 게 이게 사모펀드 아닙니까? 네, 그런 것이군요. 그래서 이런 여러 파트너들이 경영에 이제 앞으로 캡티비전의 경영을 직접 참여해서 기업 가치를 높이는 그렇군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봤더니 플랫폼을 봤더니 여기에 프로퍼티 테크놀로지 결국 부동산 관련 테크 기술을 가진 회사. 그래서 지글라스를 보고 찜을 했군요. 알 수 있고요. 들어가 보면 자, 여기 보면 볼룸버그에 대해서 이 볼룸버그에서 이 회장이 인터뷰한 영상이 있네요. About this deal and why this company? Yeah, thank you. As we previously discussed, we're an investor with leading entrepreneurs,
in the most compelling geographies and sectors. We established Jaguar Global a year ago, focusing on the intersection of property and technology. We're thrilled to announce last week business combination with Glam, founded and led by Hoo-Joon Lee, who fits our model of leading entrepreneurs. 자, 이런 내용 대충 들으셨죠? 그래서 프로퍼티 테크놀로지 회사를 찾아서, 네, 글람을 찾아서 CEO인 호준 리, 이호준과 뭐 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 회사는 부동산 프로퍼티와 관련된 테크 기업에 주로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멕시코에 있는 조립식 주택 회사를 투자해서 대박을 냈고, 중국의 물류 회사에 투자해서 또 대박을 냈고, 자, 그래서 프로퍼티 테크놀로지에 관련된 쪽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 지글라스의 가치를 봤구나.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결국 우리 중소기업의 능력으로 미국 시장을 빠르게 선점하기 쉽지 않은데, 국내는 이미 많습니다만, 여기에 제규어의 이런 인력들이 경영 참여를 해서 한다면 굉장히 기대가 안 된다. 그런데 상장하고 합병이 10.5달러예요. 근데 주가가 1달러대로 떨어져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 다들 이거 뭐야? 이렇게 황당했는데 우리나라에도 사실은 스펙에 합병한 사례가 처음이라서 우리나라도 전문가도 없고 사실 회사도 잘 몰랐다 그럽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뒤늦게 알고 보니까 합병할 때 흐름을 봐야 되는데요. 2019년 이럴 때 미국의 스펙이 대박을 냈답니다. 그래서 엄청난 돈을 버는 바람에 2021년, 2022년에 스펙이 한 400여개 우후적순처럼 그때 미국은 스펙을 하는데 한 3천억 정도 다 돈을 모아야 된답니다. 그리고 이 3천억을 모으고 만드는데 한 200억 정도 돈이 든다네요. 역시 우리와는 좀 급이 다르죠. 그런데 400여 개가 생기다 보니 자금 모으기가 힘들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헤지 펀드들한테 우선 일단 돈부터 좀 타라. 그리고 합병이 확정이 되면 니들은 다 풋옵션 행사에서 찾아가라. 이렇게 해서 스펙을 만드는 데가 많아졌다 그럽니다. 그러면 헤지펀드들이 이자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자 쪽으로 라이츠라 그럽니다. 12주당 한 주씩 무상으로 받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합병이 확정돼서 상장이 되면 요거는 공짜로 받는 거니까 당연히 요거는 빨리 팔아서 자기들 이자로 챙겨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제이지지 보너스. 자, 그래서 요것이 상장 후에 한 407만 주 되네요. 이것이 당장 쏟아진다. 이게 근데 모든 스펙 주가 흐름이 이렇다 그럽니다. 합병이 확정이 되면 당연히 헤지펀드들이 팔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친다 그러네요. 그래서 합병되기 전에 공매도도 붙고 이런다 그럽니다. 그렇군요. 그런 그 일시적 매물들이 나오는 바람에 이렇게 돼서 그 다음 이후는 회복하는 과정을 가는데, 자,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건 일시적 환경이니까 그걸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회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스펙의 기준이 10.5달러 그리고 알려진 바에 제규어가 11달러에 주식을 600만 주를 할 수 있는 옵션을 가지고 있다 그러네요. 그러면 제규어가 예를 들어 11달러다 하면 15달러에 자기들이 팔걸라고 이 짓 하지 않겠지 않습니까? 이미 200억이란 돈을 스펙 만든다고 드렸는데, 자, 그래서 앞으로는 결국 봐도 그렇지만 꽃놀이팩 아니냐. 앞으로 제규어가 열심히 해서 기업 가치를 올려서 비싸게 팔아먹을 그림이 뻔히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의 초기 상황은 굉장한 투자한테는 기회일 수도 있다. 지금 3달러대인데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봅니까? 한다면요. 후문에 의하면 겐조 디지털이라고 있습니다. 겐조 디지털이라고
자, 그것도 한번 볼까요? 네, 겐조 디지털이라고. 인텔의 익스테리어 스튜디오. 자, 뭐, 런웨이 이런 것도 하고요. 가지를 하는군요. 여기서 결국 좀 뭐랄까 디지털 컨텐츠 같은 여기서 야, 이 회사가 지글라스를 보고 회사도 방문해서 야, 이거를 건물에 적용시키면 굉장히 매력적이겠다 해서 지금 몇 군데를 검토 중이다 하는 루머도 들리고 결국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네, 이제는 미디어 파사드는 네, 필수다 하는 것. 왜냐? 건물의 가치를 올리려면 미국도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미국도 지금 그 공실률 때문에 난리 아닙니까? 그래서 보면 사우디도 마찬가지예요. 이라드 컴퍼니가 300만 달러 지텐을 가지고 와서 이거를 우리가 그 스타벅스를 만든다 그러네요. 야, 300만 달러치 지텐을 가지고 스벅을 만들면 아주 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공연, 아까 보셨지만 다양한 걸로 쓰일 수가 있다. 지글라스가. 그래서 다시 보시면 뭐 다양하게 이렇게 쓰일 수가 있으니까 뭐 활용도가 건물에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건물에 일단 임대료가 비싸고 공실률이 줄어들고 그래서 건물의 가치가 올라가는 즉 부동산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올릴 수 있는 세계 유일의 신소재다 이렇게 본다면 앞으로 굉장히 기대가 된다. 그리고 또 하나 강점이 이게 건물 외벽 아닙니까? 성과가 빠르다. 와, 유리는 갖다 붙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타임스퀘어에 이걸 하나 설치한다. 제규어가 어느 건물에 한다. 이러면 가서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미 기사들 보셨겠지만 좀 먼 얘기 같지만 네옴시티, 사우디의 네옴시티 이런 거는 다 유리 건물이잖아요. 네옴시티도 현대건설, 삼성물산과 함께 글람이 유일하게 거기 공급할 수 있도록 리스트에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고성장이 되고 세계 유일의 소재고 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꿀 수 있는 소재다 하는 점에서 지금의 주가 3달러대는 매우 저평가됐다. 또 하나가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다면 이게 나스닥 주식 아닙니까? 나스닥? 그 나스닥이기 때문에 첫째 뭐냐 우리 동학개미도 우리 서학개미도 살 수 있는 줄. 두 번째 미국에도 투자자들이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유통 물량은 봤지만 실질적인 유통 물량은 600만 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실제 여기하고 기존의 글람주주 한 200만 주 왜냐하면 기존의 글람주주들은 단가가 아주 비쌉니다. 그래서 한 200만 주 정도 한 600만 주 정도부터 유통 물량이 안 되는데 한국의 서학개미와 미국의 투자자까지 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는데 내년 알려진 바에 내년 1월에 나스닥의 합병 나스닥의 상장 행사 열린다 그럽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띵띵띵 거리고 막 벨도 누르고 박수도 치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행사를 하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1월부터 본격적으로 미국에서도 IR이 진행된다. 좋은 소식들이 1, 2월 되면 쭉쭉 미국에서 들려올 것 같은데요. 등등을 감안할 때 결국 이 글람의 주가는 지금은 초기에 저평가 상태, 시간이 갈수록 우상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꿈을 꿀 수 있는 신소재라는 점에서 저는 좀 느긋하게 중장기로 조금 큰 그림을 가지고 보유함직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과연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일이 벌어질지 앞으로도 계속 제가 미국에서 얘기가 나오는 대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늘 항상 새로운 정보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